봅시다. 1번 팩토리에서 이 컴포넌트를 만들고 있고 120 컴포넌트 뉴 테크닉,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120이라는 거죠. A 더하기 54 더하기 B가 120 240은 currently use, 그리고 at the end of 250 hours of use component and recorded whether they have no crack, minor crack. in total 141이 no crack이었대요. 이제 이렇게. 그래서 토탈 우리가 지금 360개를 체크를 한 셈이네요. 그죠? 토탈은 이제 이렇게 봐도 토탈, 이렇게 봐도 토탈이기 때문에. 그럼 여기가 141이고, 그러면 지금 여기는 140, 150인가요? 그러면은 또 어떻게 돼요? 계산기가 360에서 140 빼고 141 빼고 150 빼고, 여기는 이제 69가 나와야 되겠네요. 그러면 141에서 88을 뺀 53, 그리고 69에서 56을 뺀 13. 그럼 지금 여기가 53, 그리고 여기가 13. 우선 이렇게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AI랑 AI가 A랑 B를 질문을 했는데 이제 이렇게 됐고, 그리고 minor crack given probability minor crack을 가지고 있고, 근데 이게 new 테크닉을 통해서 나왔다는 거를 증명해라. 이제 probability를 구해라. 이거는 이제 포뮬라 클래스에 우리가 conditional probability죠. probability of minor cracks, 그리고 probability of new technique and minor crack,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하게 되겠죠. 이 2A 테이블에서 봤을 때 minor crack은 probability of minor crack, 그러면은 360분의 150이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360분의 150. 그 다음에 또 360개 중에서 새로운 데서 만들었으면서 minor crack은 54. 그래서 얘는 약분되고 나면 54 over 150. 그래서 54 나누기 150. 그러면은 얘가 94, 36, 0.36이 되는 건가요? 그 다음에 10번 카이스퀘어 테스트를 이제 수행을 했고 55%로 수행을 했대요. No crack, minor crack, minor crack, independent 했을 때 이제 null이랑 alternate hypothesis를 적어라. null은 지금 component of having 이거예요. 이거 자체가 그냥 null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alternate는 뭐냐면 H1인가요? H2인가요? 내가 계속 헷갈리는데, 아무튼 여기서는 이제 independent 하다라고 하는 게 널이고, 여기서 이제 dependent 하다로 바꾸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여주고 싶은 건 지금 이 테크닉에 새롭게 도입한 것과 도입하고 기존의 것과 그리고 크랙 사이에 관계가 있는가 없는가를 보여주고 싶은데, 널은 이제 independent 하다라고 찾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p-value를 찾으라고 했는데 지금 요거를 알려줄게요. 여기에서 일단 얘네를 가지고 우리가 리스트를 매트릭스를 만들어야 돼요. 매트릭스는 이제 이걸로 만드는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에서는 7 옆에 있는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3x3로 생긴 거를 눌렀을 때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나와요. 그럼 지금 3줄이고 컬럼은 2개죠. 그래서 3줄이면서 컬럼은 2개. 토탈은 적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기서 A랑 88 저거 부분만 적어주면 돼요. 58에 88, 53에 88, 54에 96, 그리고 13에 56. 이게 나는 얘를 스토어 해야 돼요. 스토어는 컨트롤을 누르고 VAR 버튼을 누르면 화살표가 지금 내가 한 것처럼 나와요. 그럼 여기 이름을 AAA라고 붙입시다. 메뉴, 스태티스틱스에 들어가면 스탯 테스트가 있어요. 스탯 테스트에 카이스퀘어는 GOF가 있고 굿니스 오브 핏이 있고, 그리고 2A 테스트가 있는데, 원래 카이스퀘어는 인디펜던스 테스트 말고 또 있는데 어쨌든 우리 인디펜던스 테스트만 보죠. 2A 테스트를 들어가면 돼요. Observed Matrix는 지금 AAA죠. 우리가 지금 데이터 게더링을 한 게 AAA니까 했더니 바로 나왔어요. 즉 카이스퀘어 테스트를 통해서 여기서 이제 Degree of Freedom은 어떻게 계산을 한 거냐면 2라고 나왔죠. 여기 컬럼 2개 빼기 1 times row 3개 빼기 1,
이렇게 하는 게 이제 디그리 오브 프리덤을 계산하는 방법. 근데 뭐 질문은 그게 아니니까. 지금 질문 자체는 p-value예요. 우리 p-value가 0.0169 0.0170이라고 할까요? 0.0170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conclusion을 내자. 우리가 지금 5% significant 레벨로 계산을 했는데 70이 0.05보다, 그러니까 우리가 0.05를 본다는 얘기는 뭐냐면 0.05보다 안 나올 법한 결과가 나왔다? 그럼 나는 의심한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받은 결과가 한 뭐 100번 중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그런 결과라는 거죠. 그래서 근데 그럼 너무 레어한 거 아닌가? 그렇다면 나는 애초에 인디펜던트하다고 가정을 한 것부터가 잘못된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는 어떻게 할 거냐면 지금 reject H 제로가 된 거죠. 너를 reject을 시키겠다. 그러면 there is sufficient evidence to claim that a component, 여기서 이제 널에 있었던 얘기를 써주면 component having no cracks, minor cracks or major crack is dependent 아니면은 not independent of a production technique used 라고 이제 결과를 내주면 되죠. 이게 지금 우리의 결과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for the component in the trial made, current technique show that proportion has developed crack is 30/19. 잠깐만요. current technique에서 developed cracks. developed cracks면 아무튼 마이너랑 메이저 크랙인 거죠. 그럼 240분의 96 더하기 56 이걸 말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96 더하기 56 나누기 8 했더니 19가 나오네요. 19/30 나왔네요. 그래서 얘가 그 T번이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또 다른 걸 하고 있는데 이제 p-value를 찾고 싶은 probability를 찾고 싶은데 new technique에서 develops cracks가 돼 있는 probability, 방금 전에 우리가 찾은 30분의 19에 대한 걸 찾고 싶고 이거에 대해서 테스트를 수행하고 싶대요. 그래서 30분의 19냐 30분의 19보다 작냐 그러니까 이게 딱히 crack을 develop 하지는 않냐 이제 이걸 보여주고 싶은 건가 보죠. 그래서 120개를 가지고 테스트를 했어요. 뉴 테크닉을 가지고 테스트를 했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기존에 있었던 우리가 아까 전에 240이 current 테크닉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current 테크닉이랑 차이가 없냐라는 걸 보여주고 싶기 때문에 그래서 current 테크닉을 기반으로 했을 때도 여전히 나올 법한 결과인가를 보여주려고 그래서 지금 우리의 null이 30분의 19가 그대로 가져간 거죠. 네, 순간적으로 얘는 current 테크닉인데 지금 질문은 new 테크닉이네. 그래서 new 테크닉으로 저희 프로덕트한 120개의 컴포넌트를 확인했는데 그게 크랙을 만들어내는가 기존의 테크닉처럼을 보여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assumption을 한번 또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서는 어떤 assumption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여기서는 글쎄요. 아무튼 우리가 지금 이 한정된 상황 속에서 생각을 해야 되니까 여기에서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이 컴포넌트에서 이제 크랙을 만들어내는 거는 그 얘한테서만 영향을 받는다. 그러니까 프로덕션 테크닉에서만 영향을 받는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우리는 테크닉이 옛날 거랑 지금 거랑 서로 그러니까 결과가 똑같냐 안 똑같냐를 보고 싶은데 알고 보니까 테크닉에 막 포장해서 나온 그런 크랙이 포장해서 나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의 지금 테스트에서는 assume 해야 되는 게 cracks comes from only the production technique. 뭐 아무튼 이런 assume을 하나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에서 테스트를 수행해 보래요. 5% significance 레벨로 conclusion까지 내보래요. 그러면 지금 우리의 success는 그 new 테크닉에서의 minor crack인 67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67이 나올 법한 숫자냐, 지금 작은 쪽에 있는 거 우리가 보여주려고 하니까 probability 작은 쪽에 있는 걸 한번, 그러니까 이게 저 67보다 작은 게 나올 법한 숫자인가를 한번 확인해 보면 돼요. 그러면 PDF 스탯에서 디스트리뷰션에서 바이노미얼 PDF CDF죠. sorry. 바이노미얼 CDF고 number of trial이 120이고 우리가 success probability가 19분의 19 over 30이라고 생각하고 하고 있고 로어 바운드 0에서 지금 67까지 나오는 거를 보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0.0549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은 뭐야? 얘가 지금 0.05보다 크잖아요. 그러면은 fail to reject H0인 거죠. 이제 여기서 어떤 결론을 낼 수가 있냐면 there is no sufficient evidence that the new technique develops cracks less than the current technique. 뭐 이렇게 얘기해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결론을 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G번 C에서 mathematical reason. C에서 아까 전에 우리가 컴포넌트가 디펜던트 하다고 나왔죠. 그러니까 컴포넌트랑 크랙의 타입이 디펜던트 하다고 나왔는데 여기에서 뭐가 있을까요? 테스트 F가 만약에 더 선호가 된다면 아니면은 F보다 G의 I가 더 선호가 된다면 이유들을 한번 써보라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F가 지금 방금 프로포셔널 테스트를 한 거죠. 근데 F가 만약에 선호가 되는 상황이라면 그냥 크랙의 어떤 그 심각한 정도를 보지는 않고 그냥 말 그대로 number of cracks에 대한 것만 비교를 할 때는 F를 돌리면 되겠죠. 근데 여기서 not be preferred라고 할 때는 우리가 저 카이스퀘어에서는 그 크랙의 어떤 레벨에 대한 것까지 다 비교를 한 거잖아요. 마이너 크랙이랑 메이저 크랙까지 다 비교를 한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디스트리뷰션을 더 자세하게 보고 싶을 때는 이제 그거를 하면 되겠죠. 근데 여기서 mathematical reason이라고 했는데 뭔지 좀 헷갈리네요. 그거는 좀 나중에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고 그 다음에 또 봅시다. 그래서 이제 얘네들을 가지고 mean time taken until cracks developed. 그래서 이제 요걸 가지고 테스트를 했네요. 이거는 지금 여기서 샘플 저 100개랑 200개에 대한 평균과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 나온 거예요. 저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 이제 샘플의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 SM-1으로 나온 거고 그러면 여기서는 우리가 또 테스트를 돌려야 되는데 어떤 테스트를 돌릴 거냐면 T 테스트를 돌리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whether the new technique increased the mean time 인지를 보라고 했으니까 AC0는 우리가 mu new 하고 mu current를 비교를 했을 때 얘네가 그러니까 똑같으냐 그러니까 상관이 뭐 별로 달라진 게 없냐라고 볼 수가 있고 아니면은 새로운 게 mean time을 더 increase 했는가를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겠다는 거죠. 이 테스트를 한번 수행을 해볼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 mu1이랑 mu2가 mu-n이랑 mu-c가 뭔지도 디파인을 좀 해보면 mean length time taken to appear cracks with
new technique. and mu c 같은 경우는 the mean length of the time taken to appear cracks with current technique. 이제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로 mu c랑 mu n을 define을 하고 테스트를 하러 갑시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테스트를 이제 이렇게 수행을 한번 해볼게요. 메뉴 스탯 에서 여기서 테스트, 지금 우리가 테스트가 샘플 2죠. 그래서 2 샘플 T 테스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는 이미 다 계산된 민과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첫 번째 민은 100고 그 다음에 평균 그러니까 민이 250.1이고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3.8 나왔고요. 그 다음에 그때 조사한 거는 100개.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249.1이고 그리고 3.8 나왔고 그 다음에 200개 이렇게 나온 거죠. 우리가 지금 보고 싶은 거는 M1이 더 큰가를 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오케이 했어요. 했더니 p-value가 0.01643 이렇게 나왔어요. p-value는 0.01643 아무튼 이렇게 나왔던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나왔다면 얘가 또 0.05보다 작은 거죠. 그래서 reject H0. 그래서 there is sufficient evidence to claim that the mean length of the taken to appear cracks with new technique increases the mean time taken for cracks to appear. 이게 이제 결론인 거죠. 보통 이 결론을 내는 거는 문제에 많이 이렇게 적혀 있어요. 왜냐하면 그거를 보기 위해 테스트를 수행한다라고 언급을 많이 하는 편이기 때문에 그래서 막 너무 새로운 표현을 생각해낸다고 생각하지 말고 찾아낸다고 생각하세요. 그 다음에 company decide to go ahead with the new technique and publishes the following statement. Statistical tests show the new technique will significantly increase the time before component cracks and need to be replaced. 여기에서는 근데 significant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 그대로 알 수가 있나? 그거는 조금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냐면 여기서는 그 increase 한 거는 보였지만 하지만 not as significant, 그러니까 there's no reason, no clue to say like add significant. 그래서 significantly 이렇게 increase 했다는 건 알 수가 없다. 그다음 number 2, Juliet이 있고 happiness amongst the doctors 해가지고 contact them, ask them to fill anonymous questionnaire. 그래서 responses were used to determine happiness score 100 out of 100. 그래서 415명의 닥터들이 있고 그리고 11명의 리플라이를 했어요. 그랬을 때 여기서 reliability of her investigation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서 이제 그 reliability라는 거는 데이터가 reliable 하다는 거는 이걸 여러 번 반복했을 때에도 비슷한 결과가 나오는지를 검증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뭐 여러 번 반복한다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지금 여기에서 그 어떤 랜덤니스에 대한 얘기가 없잖아요. 모든 테스트나 observation, 뭐 investigation 이런 것들은 랜덤니스를 확보하면 이제 좀 더 reliable 하죠.
근데 나라면 어쨌든 이 프로세스를 반복한다라는 얘기를 쓸 것 같아요. 왜냐면 보통 교과서에 reliability에 대한 얘기는 반복했을 때 비슷한 결과가 나오는가로 설명이 주로 돼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11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을 때 이제 이렇게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Julia classifies response K outlier, remove it from the data. 그래서 one possible justification for her decision to remove it. annual income이 좀 뭔가 너무 다르죠. 그래서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냐면 그냥 숫자나 그런 것들로 봤을 때 너무 그 휴먼 에러처럼 보이죠. 아무튼 너무 실수를 해가지고 입력한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그 인컴이 어쨌든 다른 애들이랑 패턴이 너무 클리어하고, 그러니까 패턴이 너무 다르고, 그리고 seems it comes from the mistakenly input written 이렇게 이제 보이죠. 그 다음에 10번 remaining term responses 해가지고 지금 민이 52.5가 나왔대요. annual income의 민을 찾아볼 건데 잠깐 좀 더 가봅시다. 여기서 피어스 이것 때문에 왠지 이걸 시킬 것 같았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 데이터를 다 입력을 해야 되니까 지금 다 데이터를 입력을 할게요. 리스트로 들어가서 65,000. 나는 이런 문제를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면 나는 좀 긴장을 많이 하는 편이라 시험에 이렇게 나오면 내가 이걸 제대로 입력을 실수 없이 한다는 그 보장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245000 그리고 48000 39000까지인가요? 85000 92000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60, 52, 31, 81, 48, 61, 42 그리고 40, 57, 53 57하고 53 네, 이런 거죠.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입력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얘네들 이름을 좀 붙일게요. 얘가 annual income이니까 나는 얘를 III라고 이름을 붙일 거고, 그 다음에 얘는 happiness score니까 HHH라고 이름을 붙일게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데이터가 준비가 됐고, 평균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우리 데이터 2개 입력했죠. 이미 하나는 알고 있지만 그래도 저걸 합시다. statistics에 들어가서 stack calculation에서 two variable statistics 해가지고 해보죠. III annual income III 하고 happiness HHH. 네, 내가 이미 너무 많은 걸 해놨죠. 그래서 지금 보니까 happiness 스코어가 Y인 거죠. 52.5 맞네요. 그래서 이제 그 평균 인컴, 애뉴얼 인컴의 평균이 90200이 나왔어요. 달러. 그래서 R 밸류를 파악해봐라. R 밸류가 여기 나와요. 0.55 7724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Juliet decided to carry out hypothesis test. 테스트를 수행하고 싶어요. correlation coefficient를 가지고 이제 하고 싶은데, correlation coefficient를 가지고 할 때는 우리가 null하고 null이 좀 항상 일정해요. 근데 일단 여기서 봅시다. annual income, greater happiness, like increased annual income has greater happiness means,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포지티브를 가지고 있잖아요. 포지티브의 뉘앙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one-tailed 테스트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얘는 one-tailed 테스트인 거죠. 그러니까 two-tailed 테스트면 annual income과 greater happiness가 뭐 그냥 리니어한 관계에 있다. 그러면은 사실 포지티브하게 리니어하든 네거티브하게 리니어하든 별로 상관은 없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two-tail이 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얘가 늘어날 때 쟤도 늘어난다라고 했으니까 리니어긴 리니어면서 그러면서 포지티브의 리니어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뭐 그러니까 increased annual income associated 뭐죠?
to verify whether associated positively with happiness. 그러니까 이거를 보여주려고 하니까 원웨이인 거죠. 그래서 널이랑 alternat을 봅시다. 널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row로 써요. 그러니까 population 모든 우리가 지금 조사를 이것밖에 11명밖에 안 했지만 지금 10명인가요? 아무튼 10명밖에 안 했지만 이 10명에 대한 조사를 해서 얻은 R-value는 그냥 우리의 샘플을 통해서 얻은 R-value인 거고 그 전체 언제나 궁금한 건 전체 population. 전체 population의 R-value는 row예요, row. 그래서 row가 제로란 얘기는 리니어한 관계에 없어 라고 보는 거고 그 다음에 row가 지금은 0보다 크다고 우리가 보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R-value가 0보다 크다고 잡으면 걔가 이제 포지티브한 관계가 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뒤에 III 해봅시다. 여기서는 근데 여기에서 그 row가 의미하는 게 뭔지에 대한 언급을 또 하고 갑시다. row가 너무 구처럼 생겼나요? row를 여기서는 뭐라고 잡아야 되냐면 correlation 아니면 뭐 association between annual income and 뭐였죠? happiness. 그죠? 네, 근데 association이라고 하지 말고 correlation이라고 합시다. 우리가 이제 correlation이라는 표현을 쓰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주면 되고. 근데 여기서는 얘네 population이니까 correlation of the like for the population between annual income and happiness 이제 이렇게 되죠. 그래서 아무튼 critical value가 이번에도 5%고 critical value가 0.549래요. 0.549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큰 쪽을 보기 때문에 0.549보다 큰 쪽에 있으면 얘를 저걸로 보겠다는 거죠. 나올 법하지 않겠다고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significance evidence가 있니? 근데 여기서 얘를 normal이라고 가정하고 있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죠. 그래서 normal이라고 가정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근데 normal이라고 가정을 하고 있어도 테스트를 돌립시다. 테스트. 여기에 그 리니어 리그레션 t-테스트가 있어요. 그래서 X-리스트가 우리가 III 인컴 그 다음에 해피 해가지고 그 frequency 리스트는 그냥 하나씩 있다고 보고 얘가 0보다 크다고 볼 거죠. 그래서 row가 0보다 크다. 오케이. 지금 내가 이거를 크게 봐가지고 내가 이걸 어떻게 가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잠깐만 여기서 엔터를 한번 쳐볼까요? 됐네요. 그래서 이제 p-value가 0.0469가 나왔어요. 아까 말한 대로 그러니까 p-value는 null이 true라는 가정 속에서 내가 나온 결과가 얼마나 나올 법한지에 대한 결과값이에요. 그래서 계산기가 계산해 주기로 p-value가 0.0469가 나왔고 여기서의 또 degree of freedom이 있잖아요. 여기서의 degree of freedom은 8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리그레션 라인을 가지고 하는 요 테스트, row를 가지고 이 R을 가지고 하는 테스트는 n-2예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 degree of freedom은 그냥 외우세요. 왜냐면은 degree of freedom 자체가 굉장히 경험 속에서 나온 값이어서 얘가 왜지? 라는 거는 좀 훨씬 더 고차원적인 얘기인 것 같고 지금은 이때는 빼기 2구나. 아까 전 같이 그 카이 스퀘어는 빼기 1 곱하기 빼기 1이구나.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아무튼 0.0469가 나왔고, 그래서 0.05보다 작죠. 그러니까 reject ACS로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there is sufficient evidence to claim that, 우리가 처음에 주장하는 게 뭐예요? Increased annual income is associated with greater happiness. 이거를 우리가 주장하고 싶었는데 주장이 된 거죠. 그래서 Juliet wants to create a model. 지금 이거를 가지고 모델을 만들고 싶어요. 메뉴 데이터에서 지금 happiness 스코어를 y라고 잡고 statistics에서 stat calculation의 linear regression. 여기서 x 리스트가 III 그리고 y 리스트가 HHH 해가지고 나는 지금 여기서 세우는 식을 F7에 이렇게 저장을 할 거예요. 여기서 저장이 될 거래요. 오케이, 알았어. F7 기억하고 있을게요. 그랬더니 A가 0. 우리 지금 슬롭의 역할이니까 0.000126, B가 41.149 이렇게 나온 거죠. 계산기를 통해서 이렇게 나왔어요. 그 다음에 B번에서 2번의 II에서 여기에서 A가 의미하는 게 뭐냐? A 슬롭이잖아요. 지금 슬롭은 언제나 리니어 이퀘이션에서의 슬롭은 언제나 X 하나 증가할 때 Y가 얼만큼 증가하느냐예요. 그래서 the amount of the happiness score increase for when이라고 쓸까요? When the income increase 뭐죠? SE increases $1 아니면은 뭐 every $1 income increases 뭐 이런 식으로 말해도 되고요. 아무튼 중요한 거는 인컴이 하나 증가할 때 그때의 Y가 얼만큼 증가하는가를 설명하는 게 슬롭이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쿼드라틱 모델로 해보고 싶대요. 쿼드라틱 모델 하면 되죠 뭐. 메뉴 데이터가 아니고 statistics. 스택 calculation에 보면 이 쿼드라틱 리그레션이 여기 이렇게 있어요. 쿼드라틱 리그레션 들어가서 X 리스트는 여전히 인컴 III, Y 리스트는 HHH happiness. 그래서 얘는 F8에 저장이 된대요. 오케이. 그랬더니 C는 우리가 이제 리딩 코피션트 네거티브 2.0619. 그 다음에 D는 0.000705. 그 다음에 E는 12.5878. 아무튼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coefficient of determination, 이 R squared가 coefficient of determination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거에서 여기서 each of the two models she considered라고 돼 있는데 일단 두 번째 거의 R squared 바로 보이니까 0.659146이 나온 거고 첫 번째 거의 R squared는 0.311056 이렇게 나온 거죠. 그죠? 그래서 얘는 이제 리니어 모델, 얘는 쿼드라틱 모델에 대해서 나왔다. Hence compare the two models.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그 coefficient of determination은 모델이 얼마나 fit한지를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쿼드라틱 모델 fit to the data more than the linear model. 그 말인 거죠. 그 다음에 Juliet decided to use coefficient of determination to choose between the two model. 이게 방금 전에 한 게 아닌가요? validity to choose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요? 그 데이터가 제공되는 게 많아서 잠깐만. 근데 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까요? HHH. 여기에서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서 여기에서 choose between two model. coefficient of determination. 그러니까 왜냐면 사실 내가 뭘 고민하는 거냐면 coefficient of determination이 더 높을수록 더 핏하다는 거는 맞기는 한데 근데 그 해당 모델에 핏하다는 얘기인 거지 이 모델이랑 저 모델을 비교를 하는 거에 맞는지가 좀 헷갈려요. 그래서 그래서 나 같으면 여기서는 not sure 이라고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왜냐면 그 뭐죠? R squared value for quadratic model is explaining the fitness of the quadratic model to the data. 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비교하는 게 맞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나도 비교를 한 것 같은데 아무튼 이건 좀 더 생각해 봅시다. 커멘트는 언제나 어렵네요. 그 다음에 after presenting the results of her investigation, colleague questions whether sample represents all doctors in the city. 그래서 이제 이렇게 모두를 representative 하는 거냐는 이제 의문을 가졌어요. 그래서 a report states the mean annual income of doctor in the city 80,000. Juliet decided to carry out the test to determine the sample could realistically be taken from the population with a mean of 80,000.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에서 이제 아무튼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거죠. 실제 데이터에 대해서는 잘 아는 바가 없고 그러니까 평균을 아무튼 비교하고 싶은 거죠. 80,000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근데 그 80,000이 맞는가를 지금 테스트를 하고 싶대요. 그래서 여기서는 t-테스트죠. 여기서는 왜냐면 population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죠. population의 미니 80,000이라는 거는 지금 여기서 알려져 그러니까 그 뭐죠? 가정을 하고 가긴 하지만 그때 뭐라 그랬어요? population의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을 알고 있으면 z-테스트고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을 모르고 또 샘플 사이즈도 적고 이제 그러면은 t-테스트예요. 그래서 사실은 대부분이 t-테스트예요. 실제 상황에서 z-테스트를 수행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왜냐면 실제 상황에서 population이 궁금해서 이 테스트를 수행하는 건데 population에 대해서 민도 알고 스탠다드 데비에이션도 알아. 그럴 상황이 굉장히 적죠.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제 t-테스트를 하게 될 것이다. 그 H0는 뮤가 80,000이다. 그 다음에 HA는 여기서는 그러면은 80,000이 아니다라고 수행을 해야 되겠죠. 뭐 더 많다 적다에 대한 얘기는 잘 모르겠잖아요. 그래서 이거다. 근데 여기서도 이제 언급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뮤가 뭔데 여기서의 뮤는 the mean annual income of doctors population in the city. 우리는 이걸 확인해보고 싶어. 그 다음에 perform the test 수행하러 갑시다. 근데 뭘 알게 됐죠? 알게 된 게 없지 않아요? 80,000 우리가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어차피 요거 가지고 이걸 가지고 테스트를 수행할 거니 그러네요. 지금 우리는 그 테스트를 데이터를 가지고 있죠. III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stat 테스트에서 t 테스트 데이터를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뮤0는 일단 8만인 거를 비교를 하고 싶은 거고
리스트는 III죠. income. 그리고 우리가 조사하고 싶은 거는 mu0가 똑같지 않다라는 걸 조사하고 투테일의 테스트를 조사하고 싶은 게 맞죠. 그래서 테스트를 이렇게 수행을 했어요. 그랬더니 p-value가 0.610이 나왔고 아이고 너무나 0.05보다 큰 값이 나왔죠. 그래서 fail to reject ACE0가 된 거죠. 그러니까 accept ACE0인 거죠. 나는 좀 약간 테스트를 H0를 아니라고 검증을 하려는 테스트를 수행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항상 좀 fail to reject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there is no significant evidence to claim that the mean annual income of doctors in the city is not $80,000 아니면은 differ from $80,000 이렇게 말해주면 되겠죠.